됐어요? 네. 오늘 되게 질문도 많고 좀 복잡한 내용이어서 2교시는 빠르게 넘어갈게요. 2교시에 사실 전달하려는 내용은 뭐냐면 피아샤밀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를 말씀드릴 건데 아까도 이제 질문이 들어온 건데 프루버와 베리파이어가 있으면 지금 저희가 한 게 여기서 P의 커밋을 뽑아서 주고 얘가 어떤 랜덤 밸류를 하나 뽑아서 그거에 대한 이밸류에이션 V와 그거에 대한 프루프 파이 아까 Q 타워의 G1이라고 했던 그런 값을 다시 이렇게 주어서 얘를 가지고 verify를 얘 다 쓰겠죠? 하는 과정인데 아까도 질문이 나온 것처럼 지금은 인터랙티브 하잖아요. 인터랙티브 한 이유가 사실 얘 때문이잖아요. 베리파이어가 U를 뽑아서 주기 때문에 P 커밋을 먼저 주고 이거를 받아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넌 인터랙티브하게 만들려면 사실은 여기서 뽑으면 돼요. 근데 일단 말이 안 되죠. 그냥 프루버가 자기가 내가 랜덤 값 스스로 뽑아서 준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비유를 하면 알리바바 케이브 같은 경우에서 나 이거 열 수 있는 거 알고 있어 라고 하고 왼쪽으로 나갈게 하고 지 혼자 하는 거예요. 나 오른쪽으로 나갈게 하고 지 혼자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쓰는 게 이 피아샤밀 트랜스포메이션. 이거는 뭐냐면 사실 그냥 요거를 해시랑 잘 엮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쓰는 해시를 사실 오늘 설명할 시간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일단은 그냥 해시라고 할게요. 그래서 뭐 퍼블릭 파라미터가 사실 뭐 피아샤밀은 좀 제너럴한 개념이기 때문에 뭐 퍼블릭 파라미터가 뭐 G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스칼라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모두가 알고 있는 그 퍼블릭 파라미터와 내가 뽑은 그러니까 프루버가 G가 뽑은 이 U라는 거를 해시로 하고 그리고 U랑 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루버가 베리파이어에게 얘를 같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퍼블릭 파라미터는 사실 원래 알고 있는 값이니까 이거랑 얘랑 받아서 얘랑 받아서 내가 직접 그 해시 함수에 넣어 보면은 얘랑 이제 같은지를 확인을 하면 얘 진짜 제대로 뽑았구나 라는 걸 확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거를 그냥 내가 멜리셔스한 애라고 생각을 해서 P의 U가 사실은 V가 아닌데 아니지 V가 나오는 값이 U가 아닌데 U가 아닌 어떤 값을 넣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작을 하려고 할 때 그러면 아니지 잠깐만 얘가 사실은 지금 사실 살짝 실수했는데 얘가 아까 U랑 매칭이 되는 게 아니고 얘가 U고 여기에 랜덤 밸류를 하나 뽑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P라는 색깔이니까 P라는 방식에 U를 넣어서
V를 이밸류에이션 하는 행위를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U 값을 사용을 하고 그때 넘겨주는 게 이 해시 값과 R 값을 같이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조작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퍼블릭 파라미터와 어떤 값을 했을 때 하필이면 U 값이 나오는 그 값을 해시에 역연산을 해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얘 잘 뽑았겠다라고 확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제대로 랜덤 값을 뽑았는지를 확인을 하려면 그 R 값과 퍼블릭 파라미터를 가지고 거꾸로 썼네. 해시를 해서 얘랑 같은지만 확인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U인지 확인을 하면 되는 거고, 혹시 여기까지는 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여기서 쓰는 해시 함수가 사실 저희가 알고 있는 샤256이나 케첩 같은 애들은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일단 제목부터 쓰면 포세이돈 해시인데 얘가 GK 프렌들리 해시예요. 왜냐면 일단 이게 왜 GK 프렌들리인지 알기 전에 왜 샤256 같은 애들이 왜 GK 프렌들리하지 않은지를 보면은, 샤256 같은 애들 뭐 그냥 간단하게만 보면은 처음에 뭐 메시지가 이렇게 있을 때 얘를 각각 256짜리 청크들로 잘라서 얘는 이제 다 지금 비트, 얘도 다 비트. 얘 마지막에 이제 256이 안 되면 여기다가 뭐 패딩 값을 붙여서 얘도 256을 만들고, 얘가 하는 짓은 뭐냐면 이 비트를 가지고 섞어요. 어떻게 섞냐면 비트 오퍼레이션을 막 해요. 비트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면 AND, OR, 뭐 XOR, 뭐 Shift, 뭐 R Shift, L Shift 뭐 이런 거를 막 섞어요. 그래서 막 이런 막 애들이 있으면 얘를 가지고 AND도 했다가 뭐 했다가 하면은 얘가 또 다른 어떤 뭐 이런 게 나오겠죠? 256 청크가 또 하나가 나와요. 얘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똑같은 짓을 하고 끝까지 하면 마지막으로 하나의 똑같은 길이의 청크가 나오고 얘가 이제 해시 아웃풋이 되는 게 샤256의 그냥 컨셉추얼한 설명이에요. 근데 이런 애들은 사실 GK 프렌들리 하지 않은 이유가 비트 오퍼레이션이 일단 GK에서는 금기시되는 게 비트 오퍼레이션이랑 사실 뭐 이것도 뭐 금기시는 아니고 그냥 비싼 연산이 멀티플리케이션, 비트 오퍼레이션과 멀티플리케이션. 사실 뭐 비트 일단 요거 얘기하기 전에 멀티플리케이션은 왜 비싸냐면 뭐 다른 뭐 그 스킴들도 있지만 그냥 저희가 배운 A 곱하기 B는 C라는 컨스트레인트들로 생각을 해보면 이 안에서는 각각 그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막 벡터에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덧셈 연산은 계속 써도 되는데 곱셈은 한 컨스트레인트당 딱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곱셈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컨스트레인트가 하나씩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멀티플리케이션이 어디션보다 훨씬 비싼 연산이고,
비트 오퍼레이션이 비싼 이유는 애초에 수의 체계가 달라서 그래요. 왜냐면 비트는 이제 컴퓨터 같은 데서 쓰는 건데 그런 크립토그래픽에서는 아까도 계속 필드를 썼잖아요. 비트 오퍼레이션을 하려면 이 필드를 일단 디컴포지션을 해야 돼요. 비트로 얘를 다 쪼개야 돼요. 그러면 이제 쪼갤 때도 레인지 체크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값이 A 더하기 2A 이렇게 쓰면 뭐 제곱 A 2승 뭐 이렇게 됐을 때 얘를 이제 비트로 표현하려면 이제 A0, A1, A2를 각각 추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추출한 비트들이 그러니까 얘는 1 또는 0이겠죠. 그 A1, A0이라는 애가 1인지 체크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1 또는 0인지 체크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이 짓을 해야 되고 이거를 모든 비트마다 다 디컴포지션을 해서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하면 이것도 해야 되고 이거에 대한 결과도 또 그 짓을 해야 되고 이런 비트 디컴포지션과 레인지 체크를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컨스트레인트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얘는 일단 GK 프렌들리 하지 않습니다. 시간에 쫓겨가지고 좀 되게 그렇게만 하는데 그래서 지금 본론은 그래서 포세이돈 애쉬는 어떻게 하냐? 포세이돈 애쉬는 일단 비트 오퍼레이션으로 이렇게 썩지는 않습니다. 포세이돈 애쉬는 스폰지 컨스트럭션이라고 하는 구조를 사용을 해요. 사실은 그 케착이라고 하는 애도 스펀지 컨스트럭션인데 걔는 그 안에서 비트 오퍼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걔는 그 GK 프렌들리 하지는 않고 일단은 그 스펀지 컨스트럭션이라고 해서 GK 프렌들리인 거는 아닙니다. 이 스펀지 컨스트럭션 중에서 GK 프렌들리 하게 만든 형태 중에 하나가 포세이돈 애쉬예요. 일단 스펀지 컨스트럭션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까는 이렇게 생겼는데 스펀지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스펀지거든요. 그래서 얘는 absorb라는 페이즈랑 squeeze라는 스텝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진짜 그 데이터를 쭉 흡수했다가 이 스펀지 안에서 막 섞어서 쭉 짜내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내가 해시를 하려고 하는 인풋이 이렇게 있고 여기는 스테이트라는 걸로 관리를 해요. 그래서 뭐 좀 자세한 얘기긴 하지만 여기 레이트라는 값을 정하고 캐퍼시티라는 값을 정해서 레이트만큼 잘라요. 레이트 그리고 사실 여기 안에 있는 애들은 다 필드 엘리먼트들이고 그 필드 엘리먼트를 비트 오퍼레이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더해요. 요거 XOR이 아니고 그냥 플러스예요. 그리고 처음에 얘는 이제 이니셜 스테이트인데 얘는 다 0 값이고 얘를 더해서 퍼뮤테이션이라는 걸 해요. 그 퍼뮤테이션이라는 거 안에서는 뭐 얘네들이 이제 섞는 걸 하겠죠. 요 퍼뮤테이션을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얘를 그래서 다 흡수할 때까지 이 짓을 계속 합니다. 이 퍼뮤테이션을 해서 나온 애들에다가 걔도 얘를 만약에 t라고 하면은 얘도 어떤 t만큼의 벡터가 나올 텐데
거기다가 또 R만큼을 더해서 요만큼 더해서 그걸 다시 퍼뮤테이션에 넣고 그렇게 해서 다 쭉 흡수를 시켰으면 어떤 벡터에다가 흡수를 시켰으면 또 똑같은 짓을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t짜리 벡터가 나올 텐데 그 t짜리 벡터를 다시 퍼뮤트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까는 빨아들였으면은 여기서도 R만큼을 빼요. 여기서 뺀다는 거는 진짜 그냥 없애버린다는 게 아니라 memcopy, 그 개발자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memcopy 그냥 요거 그대로 이제 뽑아낸다는 거고 여전히 그럼 t짜리 얘를 다시 뭐 뽑아내요. 그래서 아웃풋의 길이가 만약에 이 R이었다면 요게 이제 아웃풋이 되는 거고 맞지? 그래서 얘를 더하면 이제 해시의 아웃풋이 되는 거고 얘가 일단은 GK 프렌들리한 이유는 비트 오퍼레이션을 하지를 않아서 그래요. 그럼 이 내부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퍼뮤테이션 하나 저 스테이트를 이렇게 눕혀서 표현을 해보면 퍼뮤테이션에서 첫 번째 하는 거는 add round constant. 이거 실제로 논문에 있는 거 그대로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ARC라고 표현하거든요. 어떤 그 랜덤하게 뽑힌 필드 엘리먼트를 상수값을 그냥 그 난수로 하나 설정을 해놓고 이 벡터에다가 그대로 더해요. 더한 다음에 얘를 S박스라고 하는 여기 똑같이 넣는데 S박스는 뭘 하냐면 이 각각의 필드 엘리먼트가 뭐 예를 들어서 A라고 했을 때 A를 S박스 안에 넣으면 A의 알파승이 돼요. 알파는 보통 5나 7 정도를 써요. 그래서 각각의 필드 엘리먼트의 디그리를 그만큼 높여주는 행위를 해요. 그렇게 해서 높여준 애를 어떤 이렇게 하면 여기 여전히 t짜리 벡터겠죠. m 실제로는 MDS라고 부르는 m이라는 벡터를 가지고 얘가 이제 여기를 뭐 x를 할게요. mx를 연산을 해요. 이 매트릭스는 그냥 컨셉추얼하게 얘를 섞어주는 애다 라고만 일단 생각을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지금 여기까지가 얘예요. 얘를 하나만 더 그려보면은 이거를 이제 계속 할 텐데 포세이돈은 어떤 최적화를 했냐면 여기서 요만큼을 지워요. 그래서 요 끝에만 남아있게 딱 한 번 그 하나의 엘리먼트에 대해서만 이 S박스를 적용을 해요. 사실 이 S박스로 이렇게 차수를 높여주는 게 왜 그러냐면 이 엘리먼트의 차수를 계속 높여주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산이 안 되게.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하나만 해도 되는 이유는 사실 얘가 다 섞어주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나온 애를 얘가 계속해서 저희 행렬곱 생각을 해보면 계속 이렇게 뿌려주잖아요. 뿌려서 이제 리니어 컨비네이션의 형태로 벡터가 다시 나오는데 그 벡터는 결국에 이 S박스를 탄 애가 리니어 컨비네이션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디그리는 모든 그 인덱스에 계속 골고루 뿌려지게 되어 있어요.
요게 이제 그 포세이돈의 최적화에 대한 얘기고 이게 최적화인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GK에서는 멀티플리케이션 연산이 비싼데 저거를 이만큼 하면 그만큼 컨스트레인트가 비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을 다 빼버린다라는 뭐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사실 그 피아샤밀 트랜스포메이션에서 해시를 써서 원래 베리파이어가 뽑아야 되는 밸류를 대신 프루버가 뽑는데 그때 해시를 쓰는 게 GK 프렌들리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샤26 같은 함수를 쓰지 않고 이런 걸 쓴다라는 거를 일단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걸 가져왔고 사실 요거는 뭐 관심 있으면 찾아보셔도 괜찮은데 저희의 그 목표 헬로2 이해하기에서는 막 엄청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만약에 이걸 이해를 못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냥 GK 프렌들리한 해시가 있구나. 근데 이거를 쓰는 이유는 베리파이어가 뽑는 거를 프루버가 대신 뽑기 위해서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셔도 되긴 해요. 사실 오늘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요거는 되게 대충은 아니고 간단하게 한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게 아니라서 이렇게까지만 하고 일단 질문 받아볼게요. 네. 포세이돈 해시 말고 GK 프렌들리한 다른 해시 있긴 있어요. 그 밈씨 이렇게 쓰나? 밈씨? 뭐 이런 애들이 있고 뭐 걔네들도 뭐 약간 구조는 다르지만 어쨌든 하고자 하는 건 계속 뭐 멀티플리케이션 최대한 피하고 비트오퍼레이션 안 하고 하면서 그 해시의 보안도 지키는 형태로 계속 뭐 밈씨가 스폰지인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스폰지일 거예요. 네, 네. 앞에 내용에서 이 포세이돈 해시가 나오게 된 맥락과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그냥 이거는 뭐 이 안에 구조가 어떤지는 이해 못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해시가 왜 쓰이냐면 프루버와 베리파이어가 각각 커밋먼트를 주고 챌린지 값을 뽑아서 V와 이밸류에이션 V와 얘를 그 프루프 파일을 다시 주는 이런 인터랙티브한 구조가 원래 프로토콜인데 저희는 스나크잖아요. 스나크의 n이 넌 인터랙티브고 이렇게 인터랙티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뽑는 거를 베리파이어 대신에 얘가 대신 뽑는다 라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대신 뽑으면 이건 조작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얘를 해시랑 잘 엮어서 어떤 랜덤 밸류와 퍼블릭 파라미터로 잘 엮은 애를 랜덤 밸류로 쓴다 라는 거고 그래서 이 u 값과 랜덤 밸류를 같이 얘한테 넘겨주면 얘 제대로 랜덤 뽑았구나 라는 걸 납득을 할 수 있게 넌 인터랙티브하게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피아샤밀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르고 TP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요? TP가 어딨죠? 해시에 R이랑 랜덤 밸류랑 퍼블릭 파라미터 이거는 뭐 퍼블릭 파라미터가 뭐냐에 따라 달라요. 사실 이거는 뭐 KGG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뭐 해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 퍼블릭 파라미터가 트랜스페어런트한 셋업일 경우도 있고 뭐 아니면 뭐 퍼블릭 인풋일 수도 있고 뭐 이거는 프로토콜에 따라 그냥 되게 달라가지고 그래서 뭐 랜덤 밸류는 그냥 진짜 랜덤한 밸류고 이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값이면은 다 돼요. 랜덤 밸류도 공개가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넘겨주잖아요. 랜덤 밸류랑 얘를 같이 넘겨주는 이유가 이 u가 제대로 뽑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얘랑 얘가 직접 해시를 떠서 이 값이 나오는지 그래서 이 값이 제대로 나오면 얘 랜덤 밸류 제대로 뽑았구나 라는 네. 왜냐면 퍼블릭 파라미터는
베리파이어와 프루버뿐만 아니라 누구나 알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네. 저기 포세이돈 씨가 GK 프렌들리하고 아까 말한 샤이온 GK 프렌들리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설계스 만들 때 얘기. 네? 제가 궁금한 거는 결국에 U를 뽑을 때 그러니까 U라는 값이 넣어가지고 뽑아지는 건데 네네. GK랑 상관없이 그냥 잘 뽑았다는 것만 있으니까 꼭 GK 프렌들리 해시하게 뽑아야 돼. 아, 근데 이게 그 GK의 프로토콜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당연히 GK 프렌들리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다시 한번 보죠. 맞아요, 맞아요. 여기서도 얘는 이 퍼블릭 파라미터와 R 값을 포세이돈 애쉬에 집어넣어서 얘가 U가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해시 충돌? 해시 충돌은 뭐 이론적으로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매우 불가능에 가까운 숫자이기 때문에 뭐 알게 되면 아마 뭐 되게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죠. 네,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예. 모든 해시하면서는 같은 문제는 갖고 있는 그죠, 그죠. 네, 포세이돈 해시에서 네, C가 자연적이어야 네. 자연적이게 맞아요. S박스가 일단 핵심이에요. 그래서 차수가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그 필드 엘리먼트를 사실 그 DLP랑 계속 같은 개념이에요. 그만큼 계속 그 디그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역연산이 어렵다. 요거예요. S박스가 요거. 이게 요 A가 여기 있는 애고 여기는 이제 그 상수 더한 애. 그래서 상수 더한 어떤 엘리먼트 값을 그냥 지수 승해주는 애. 그냥 뭐 얘가 2였으면 알파 값이 5였으면 2에 5승 해주는 애. 그럼 얘는 여기 이제 32가 나오겠죠. 그거는 뭐 그것도 막 파라미터가 웨이트에 최적화된 파라미터가 있고 컨스트레인트에 최적화된 파라미터가 있는데 뭐 알파 값을 높이는 대신에 라운드 수를 적게 이거 하나하나를 라운드라고 하거든요. 라운드를 적게 하면 이제 그게 웨이트에 최적화된 애고 알파 값을 줄이는 대신에 왜냐면 곱셈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라운드 수를 더 많게 하는 애는 컨스트레인에 최적화한 애들인데 사실 뭐 이걸 어떻게 뽑냐는 뭐 보안 분석의 영역이어서 잘 몰라요. 그냥 똑똑하신 분들이 이렇게 하면 뭐 연산도 효율적인 수준이면서 역연산도 안 된더라 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잘 뽑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